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사랑의 전화의 상담 교수로 있으면서 또 제 개인적인 그 연구소 한국 리더십 상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박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화 상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화 상담. 오늘날 많은 상담들이 다양한 장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많은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가장 많은 상담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화 상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 대면에서 만나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이 전화 상담으로 보다 편리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전화 상담입니다. 먼저 교재를 좀 보시죠. 교재에 보면 이 전화 상담의 정의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의 정의, 오늘은 전화 상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총 6강좌를 지금 전화 상담으로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전화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전화 상담의 제반 기법들 그리고 네 번째는 역할 연습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사례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화 상담의 정의 혹은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죠. 전화 상담은 1. 익명성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화 매체를 빌어 2. 위기에 처한 내담자, 콜러가 호소해 오는 일련의 문제들을 내담자가 선택한 상담자, 카운슬러 또는 비프렌드와 함께 당면 문제 해결을 향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띠고 음성 언어로만 진행되는 단회 상담의 한 형태이다. 자, 이와 같은 정의 속에서 이제 전화 상담의 특성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특성을 중심으로 전화 상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익명성의 부분입니다. 익명성. 익명성은 그냥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또 달리 얘기를 하자면 자신의 신분이 보장된다. 또는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기 신분이 노출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화 상담에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내 신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 상황, 내 신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일 때와 내 신분이 드러났을 때의 상황 어떨까요? 어느 쪽이 좀 더 편할까요? 예, 익명성이 지켜지는 내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훨씬 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편안함, 이 편안함이 이 상담에 있어서 크게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전화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의 경우에 만약에 그 장소가 자기가 전화를 건 곳이 전화 상담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 확인이 되면 그냥 곧장 정말 어떻게 들으면 비윤리적이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주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참 망신스러운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들도 그냥 전화 상담 기관이라는 게 확인되면 곧장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면접 상담에서는 아주 크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면접 상담에서는 이제 서로 얼굴을 공개된 가운데서 하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 면접 상담에서는 이 상담을 할 때 어떤 기본적인 본래의 어떤 상담 목표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1차적인 그러한 하나의 목표,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라포 형성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라포를 형성한다. 라포란 말을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포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얘기하자면 촉진적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포를 형성한다. 촉진적 관계.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촉진이란 말은 뭔가 좀 더 활성화된다. 이런 그 느낌이 들지요. 이런 느낌이.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되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본래적인 또는 본론적인 어떤 그 내담자의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다루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그것을 촉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이런 라포가 형성이 되는가? 뭔가 이 자기를 상담해 주는 사람, 이 자신의 문제를 정말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정도로 깊이 이해를 해줄 것이다.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풀어내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런 어떤 믿음, 이런 신뢰가 되어질 때 보다 더 이 상담자를 믿고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촉진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만큼 이 상담자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죠. 우리가 관광지를 이렇게 가보면 이제 뭐 아주 비슷비슷한 간판을 단 식당들이 막 연이어 줄지어서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그 식당을 찾는다고 했을 때 주 목적은 밥을 먹는 거죠. 그러면 그 어느 한 장소에 그냥 곧장 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살피는 어느 식당에 들어갈까 이렇게 살피는 그러한 좀 시간들이 있게 되죠. 왜 살피게 되느냐? 이왕이면 좀 더 맛있는 음식, 또 이왕이면 좀 더 깨끗한 청결한 음식 이런 걸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식당이 그러한 식당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피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느 경우를 보면 그 사람이 많은 곳, 뭔가 좀 이렇게 좀 주인의 그 얼굴이 좀 인상이 좋은 곳,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데, 자, 주된 목적은 밥을 먹는 건데 그렇게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 자신이 그 선택한 장소가 옳고 바르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 과정이 바로 지금 여기 적어놓은 라포 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포.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본론적인 것은 이제 자신의 어떤 상담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을 이 그 상담자로부터 도움받고 싶은 게 가장 큰데, 근데 과연 이 사람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또는 과연 내 얘기를 정말 잘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살피는 기간. 그러다가 그것이 나름대로 확신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내담자는 아주 적극적으로 되고 바로 상담은 촉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라포 형성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전화 상담에서는 이런 라포의 그런 것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곧장 그 전화 상담 기관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자기 문제, 본론적인 자기 문제를 그냥 끄집어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살피는 게 아니라 곧장 밥을 먹는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익명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그렇다면 이 익명성이 가지는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 상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익명성을 지켜줘야 한다 얘기입니다. 익명성을 지켜줘야 한다. 이것은 내담자의 신분과 관련된, 내담자의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은, 탐색은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죠. 가령 이름이 뭔가요? 또는 학생일 경우라면 어느 학교? 이런 식으로 묻지 않는 게 좋다 이거죠. 이렇게 물으면 바로 익명성이 이제 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다시 라포를 형성해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내 얘기를, 본론적인 얘기를 할까 말까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런 면이 이제 이 전화 상담에서 갖는 익명성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 익명성이 갖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죠. 단점.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말하자면 일종의 장난 전화와 같은 그런 어떤 실제적인 자신의 문제를 끄집어내기보다는 뭔가 좀 자기 자신이 가진 욕구라고 그럴까? 충동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어떤, 다시 말하면 그 상담 기관 또는 상담자를 이렇게 좀 악용한다고 그럴까요? 그러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 신분이 노출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익명성의 단점이 너무 크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그것을 아주 과소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익명성이 갖는 단점 때문에, 또는 그 내담자가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담자를 통해서 뭔가 어떤 악용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흔히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이제 상담자가 의욕이 많이 떨어집니다. 의욕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면 이제 상담을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망설이는 시간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 익명성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면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청소년 시기에 소위 이런 장난과 같은 그 전화를 통해서 그 상담자를 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닌 좀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말들이나 그런 어떤 욕구 충족이나 이런 걸 위해서 했던 그런 청소년이 있었는데, 이 청소년이 있었을 때 그때도 상담원은 상당히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서 정말 이제 생사의 기로, 다시 말하면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때 문득 그때 내가 그렇게 장난스럽게 전화를 하고 했을 때도 참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줬던 그 전화 상담을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전화 상담에 상담 기관으로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자살의 생각을 바꾼 그런 걸 생각을 한다 그러면 비록 이 장난 전화라고 할까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장난 전화라고 금세 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면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익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신속성입니다. 신속성. 신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면접 상담처럼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가서 상담을 한다면 그 시간이 좀 걸리겠죠. 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을 텐데, 전화 상담은 곧장 전화를 들고서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신속한 면이 있죠. 그래서 다음에 이어질 위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성을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아주 급하게 어떤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신속성을 생각을 하면 어떤 상담 기관이나 이제 그런 데서는 이 내담자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 전화를 가능하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이거나 또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갖는 또 다른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랑의 전화와 같은 그런 곳에서는 전화가 걸려오면 일단 그것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그건 녹음된 목소리가 나오게 되죠. 아주 그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지는 음악과 함께 최소한 이런 정도의 것도 필요하다 이것이. 자, 이런 면에서의 신속성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전화 상담에서 아주 중요한 특성으로 활용되어지 않은 부분이 이 신속성인데 이 신속성은 목표를 신속하게 설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표를 신속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이제 신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자, 전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개인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다고 했을 때 이제 전화비 경비에 대한 부담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전화를 이게 한다고 했을 때는 되게 가정에서 공동으로 이제 그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가 가족이 들어온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예상한다고 했을 때도 이 내담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론의 부분을 얘기도 꺼내지 못한 채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상당히 그 가졌던 상담 시간이 좀 흡입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빨리 이 내담자가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상담 목표가 빨리 설정되어져서 그 부분 쪽으로 더 많은 시간이 활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속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전화 상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목표를 이제 신속하게 달성해야, 먼저 설정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얘기가 어떤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방향. 예를 들면 어떤 내담자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오늘 남편과 다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남편과 다투었다면 어떤 일로 다투었을까? 왜 다투었을까? 이런 걸로 이제 그 질문을 하거나 반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투었느냐? 그러면 이제 내담자는 왜 다투었는지 설명을 하겠죠. 어떤 일로 다투었느냐? 또 그런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왜 그런 설명이 필요하죠? 만약에 다투었다.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묻기를 남편과 다투셨다고요.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서 저와 상의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의 결정은 내렸다. 이제 이혼을 생각을 하는데 이혼의 법적인 절차를 묻고 싶다.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혼의 법적인 절차이죠. 그러면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혼의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잘 아는 어떤 기관으로 연결시켜 주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왜 남편과 다투었는데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혼의 법적인 절차다라고 밝혀진다면 방향을 가지게 되는데 그는 방향이 없이 남편과 다투었다고요? 왜 다투었는데요? 어쩌다가 다투었는데요? 누가 잘못해서 다투게 됐는데요? 이런 식의 질문이 만약에 상담에 이 사람이 다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혼의 법적인 절차라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파악하고 그러한 이유는 그러한 것에 효과를 가지려면 바로 이 내담자가 지금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란 목표가 설정되어졌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질문이다 이런 부분들은 방향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냥 다투셨다고요? 왜 다투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방향을 갖지 못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신속하게 상담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신속성의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전화상담의 정의에서 익명성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화 매치를 빌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위기에 처한 내담자가 호소해 오는 일련의 문제들을 요 대목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위기성입니다. 위기성. 전화상담이 지금 나와지게 된 배경, 그 배경은 전화상담, 배경은 바로 자살 예방입니다. 자살 예방. 지금 여기 사랑의 전화가 같이 이게 협력해서 혹은 그 소속된 그런 그 기관의 단체명이 BI라고 하는 곳인데요. BI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프렌드스 인터내셔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기관이 이제 이것은 국제적인 그러한 전화 상담 기관입니다. 국제적인 전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런 BI의 전화 상담의 원리나 또는 원칙을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전화 상담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1955년에 차드 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의 신부인데요. 영국인이죠. 성공의 신부인데 어느 날 이제 그 런던에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하루에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신문 보도가 났습니다. 상당한 수에. 그래서 성직자로서 또 그리고 뭔가 어떤 이 사회의 어떤 하나의 일원으로서 뭔가 이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뭔가 마지막으로 뭔가 어떤 통화할 수 있는,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매체가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자살을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만든 게 바로 전화 상담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55년도 같은 경우는 전화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신속성 뭐 이런 면도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것이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전화 상담 기관의 이름이 사마리탄이라는 거죠.
사랑의 전화와 같은 이름이 전화상담 기관인데 이름이 사랑의 전화죠. 그것처럼 사마리탄이라는데 이런 사마리탄이 이제 이 정신을 받아들이는 여러 나라가 생겨나면서 만들어진 것이 BI라고 하는 국제단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전화상담의 출발은 바로 자살 예방에 있다 이거죠. 자살 예방에 있다. 그래서 이런 BI와 같은 기관에서 내세우는 것은 우리와 같은 그런 전화상담 기관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분들의 이제 목표입니다. 자, 자살이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종의 위기이죠. 위기. 자,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적응해 내려고 나름의 최선의 방법을 다해 보았지만 그것의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또는 그런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되어질 때 위기감, 위기의식이 드는 거죠. 이런 상태가 이제 위기가 되는데 만약 이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그런 위기감이 아니라 위기 상태가 되어져 버려서 자신이 하고 있는 생활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의욕도 잃고 불안과 초조 이런 속에서 이제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태에서 위기 개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전화 상담의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전화 상담. 위기 개입. 자, 그러면 위기 개입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목표가 뭐냐? 목표라고 하는 것은 위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 위기 이전 상태의 회복입니다. 위기 이전의 상태의 회복. 그런데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한다. 이 얘기는 위기 이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평화롭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나가고 이런 상태가 위기 이전의 상태가 아닙니다. 위기 이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비록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어떻게든 적응을 해내고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보는 그런 상태가 바로 위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절망감 속에 있다가 이제 다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기 개입의 할 수 있는 목표의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상담의 부분과 면접 상담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전통적인 상담의 부분과 전화 상담의 어떤 차이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통적인 어떤 영역의 상담이라면 이 부분은 위기 이전의 상태로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런 위기와 엮이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이거죠. 근본적 변화 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문제 또는 태도적인 문제, 습관적인 행동의 문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변화. 그래서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되고 때로는 심리검사와 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게 되죠. 그러나 전화상담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화상담의 목표는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근본적인 것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전화상담과 이 상담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 교재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 밑에 카운슬러 또는 비프렌드, 카운슬러 또는 비프렌드라고 얘기했는데 이 BI 또는 이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전화 상담이 만들어진 그곳에서는 그 본인들을 자기들을 상담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카운슬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비프렌드라고 얘기합니다. 비프렌드. 친구 역할을 해주는 사람, 친구와 같은 사람, 이런 거지요. 친구와 같은 사람. 카운슬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상담을 배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개가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이 상담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친구. 그런데 오히려 이런 위기 상담의 경우, 위기 개입의 경우 또는 자살 상담의 경우 이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들보다 이런 비프렌드와 같은 비전문가들이 훨씬 더 자살 예방이나 위기 개입에 대해서 효과를 발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자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이 사람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더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욕을 가지는 그런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친구처럼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정말 진심 어린 얘기로 그 사람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것이 비프렌드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이 전화 상담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바로 전화 상담의 위기성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걸 보면 이제 상담자와 전화 상담을 구분시키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이 봤는데 그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공간 속에 이게 탁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한 사람이 앉아 있고 여기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건 탁자입니다. 이거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그런데 비프렌드를 하는 그 사람들은 여기 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같이 앉는 겁니다. 같이. 이것은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지요. 이거는 바라보는 시각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죠. 전문가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이 점이 이제 바로 전화 상담의 어떤 그 상담을 해내는 그러한 전화 상담자 또는 비프렌드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전화 상담의 출발이 바로 위기성이고 또 뒤에 좀 설명이 되겠지만 이 전화 상담의 경우에 대개 1회로 종료가 됩니다. 1회로 되게 단회성. 그러니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거의 90% 이상은 이제 단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여건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상담을 하고 되게 종료되고 그런데 근원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이거는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전화 상담에서는 위기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위기 개입, 다시 말하면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에 목표를 가지면 되는 것이죠. 성격의 변화, 이런 부분과는 다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위기성입니다. 위기에 처한 내담자. 여기 내담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콜러입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 전화를 걸어온 사람. 이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넘어가고요. 그래서 호소해오는 일련의 문제들을 호소해오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담자가 제시하는 일련의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소를 해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때로는 이 내담자가 자기 자신도 무엇을 상담받고 싶은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을 모르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호소해오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가 선택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거기에 특성에서 나와 있는 네 번째의 선택성입니다. 선택성. 자, 선택성은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자를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죠. 내담자. 이것은 뭐 면접 상담에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담자라면 자기가 그 사람과는 상담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어떤 상담자와 상담을 하고 싶은 뭐 그런 선택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선택성이 전화 상담에서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죠. 면접 상담에서의 경우라면 뭐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그냥 전화기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끝입니다. 그게 이제 선택성입니다. 선택성. 근데 왜 이런 선택성을 얘기하느냐면 여러 면에서 내담자는 자기가 원하는 상담자가 아닐 경우에는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알겠습니다. 또는 뭐 어떤 사람은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뭐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는 그냥 말없이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상담자가 왜 끊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뭐 이런 어떤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반성도 필요하죠. 그러나 내담자는 내담자 자기가 원하는 상담자와 상담하고 싶어서 그런 선택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용의성이 대단히 높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책이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선택성의 부분인데 또 그러면 거꾸로 상담자가 내담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냐? 상담자가 내담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냐? 전화 상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물론 이제 특별하게 뭐 성폭력 상담, 청소년 상담 뭐 이렇게 이제 그 기관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사랑의 전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불특정 다수지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 올지 모르죠. 그랬을 때 상담자가 내담자를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경우로 제한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이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는데 내가 한계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내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를 해올 때 우리는 그 내담자를 상담하지 않을 수가 있죠. 또 익명성에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내담자가 어떤 장난 전화와 같은 그런 전화를 해올 경우에는 이 내담자와 상담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선택성의 부분입니다. 자, 내담자가 선택한 상담자와 함께 이거죠. 함께란 말에 대해서 이것이 그 특성의 부분은 아니지만 함께
with him의 부분인데요. 함께 한다. 물론 물리적으로 이제 뭐 비록 거리에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제 한 전화선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그러한데 내담자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정, 내담자가 호소하고 싶은 어떠한 그러한 의도나 욕구, 원함, 그리고 내담자가 말하고 있는 그런 호소 내용의 부분에서도 늘 함께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with him, 함께 with him인데 이것을 좀 뭐 비유적 영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이 내담자가 풀어야 될 부분은 어떤 무엇에 대해서지요. 그리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 또는 그 시댁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와 같은 그런 무엇에 대해서지요.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자칫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나요. 무엇 때문에? 이 문제를 뭔가 해결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런 자녀 문제 같은 경우인데, 자, 지금 비록 다뤄야 될 부분은 자녀 문제인데, 이지만 지금 이 자녀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부모가.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같이 자녀 문제에만 상담자도 포커스를 자꾸 맞춘다 이거죠. about it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이 자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이 부모를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놓치는 경우가. 결국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화 상담을 통해서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의 주된 역할을 현실적인 장면에서는 이 부모가 해야 되는데 이제 마치 상담자가 자녀 문제만을 건드리면 이러면 이제 마치 그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고 자꾸 의존적이 되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담자의 지금의 심정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는 지금 뭔가 정말 절박하고 뭔가 안타깝고 지금 그런 마음을 간뜩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잘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그 내담자가 얘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과연 이 사람이 여기에 자기가 가진 모든 어떤 역량을 기울여서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늘 내담자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내담자가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는가? 또는 내가 내담자와 함께 가고 있는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with him, 함께라고 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면 문제 해결로 향한다. 당면 문제. 그러니까 위기성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당면 문제, 이것이 바로 발등에 떨어진 문제지요. 이것을 주로 다룬다. 그러니까 당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대체되는 말로 아까 얘기한 권원적인 문제와는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생인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다짜고짜 직장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을 원하느냐? 먹고 재워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보를 제공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직장을 먹고 재워주는 장소를 생각할 만큼 뭔가 긴박한 그런 일이 혹시 있어서 그러는가
하는 질문하니까 아이가 그제서야 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날 밤에 어머님이 내일 아침에 가정교사가 오는데 가정교사가 내준 숙제를 다 했느냐는 거죠. 다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고 다 했다고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다음에 가서 이제 자기 방에서 하려고 하다가 잠이 와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정교사가 왔고 가정교사가 물었습니다. 지난번 내준 숙제 했냐? 그런데 아이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어머님이 듣고 잔뜩 화가 나서 그 가정교사를 그냥 돌려보내고 그 딸아이를 하고 이제 야단을 치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외출을 나간 사이에 이 아이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물었던 첫말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가? 먹고 재워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원하는 게 뭘까요? 뭘 기대하고 전화를 했을까요? 바로 가출이죠. 가출. 이 상담에서 다뤄야 할 부분은 바로 가출의 부분입니다. 이 상담에서 만약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 이런 것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차이점. 이게 바로 당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당면 문제의 해결로 향한다. 해결로 향한다. toward solution입니다. toward, 그쪽을 향해 간다는 거죠. 향해 간다. 이것은 어떤 상담을 통해서 분명한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쪽으로 향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다 보면 어떤 방법이나 대책이 나와질 수도 있고 또는 가는 도중에 뭔가 이 내담자가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것을 얻고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담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해결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상담자의 딜레마가 있게 되는데 뭐냐면 내담자는 해결책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죠. 어려움이. 그래서 이 경우에 이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바로 그런 해결을 향해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방법들을 찾아 나갈 때 스스로가 상담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럼 만약에 어떤 상담자가 생각했을 때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걸 제시해 주면 되죠. 그 부분에. 그래서 이 전화 상담과 같은 이런 위기성의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원하는 어떤 정보나 조언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해결을 향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띠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음성 언어. 그 소리를 내는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그게 주로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되겠죠. 음성 언어만으로의 대화. 전화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이나 그걸 알 수가 없죠. 물론 나중에 화상의 전화 같은 게 보급화되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 이런 그 음성만이 가지고 서로 통화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음성 언어만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네. 자, 음성 언어만으로 대화를 한다. 이게 이제 전화 상담이 갖는 상당히 한계의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음성 언어. 그렇다면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상태나 그런 것이 어떨 것인가 라고를 캐치할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감성이 필요하겠죠. 음성 언어를 통해서. 음성 언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담자의 말이 빠르기, 내담자가 사용하는 어떤 어휘의 선택, 내담자의 말의 높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가 있죠. 또한 더불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자는 보다 자주 자신의 음성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흔히들 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담자가 뭐라고 얘기할 때 그랬군요. 이런 반응을 자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담자가 그 상담자에게 가질 수 있는 첫인상의 부분은 역시 음성입니다. 음성. 때문에 내담자가 갖는 그 인상에 대해서 상담자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인식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내가 내 자신의 음성이 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들릴까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그 상담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인데 말이 좀 이렇게 좀 어눌하다고 할까 또는 발음이 조금 약간은 명확치가 않은 그런 상담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내담자는 이 상담자의 음성 때문에 뭔가 그것을 물어올 경우가 생겨요. 혹시 내담자가 어디 불편하세요? 상담자 보고 혹시 목소리가 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음성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들릴 것인가에 대해서 상담자는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단회성입니다. 단회성. 단회성은 이래로 상담이 종결된다는 얘기죠. 단회성. 이래로 상담이 종결된다. 이래로 상담이 종결된다. 라고 하는 것은 1회 안에 그것이 1시간이 되든 1시간 반이 되든 어쨌든 그 이래로 그 상담이 어떤 종결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예 염두에 두고 상담에 임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단회성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체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단회성에 맞는 주제. 단회성에 맞는 주제가 이 전화상담 속에서는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단회성에 맞는 상담 주제.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당면 문제와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룰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화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명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아까 그 내담자 익명성을 지켜줘야 된다는 부분도 얘기했지만 또한 더불어 상담자도 가능하면 내담자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놓치려 하지 않는 것이 전화상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화상담 기관에서는 이 상담자의 이름, 왜냐하면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번호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이 상담자와 다음에 다시 상담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 이 상담자를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어떤 고유의 번호를 줍니다. 특히 이 사랑의 전화와 같은 곳에서 그런 고유 번호를 줍니다. 이것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어떤 전화 상담이 만약에 두 사람이 어떤 익명성이 해친다라고 할 때는 그 전화 상담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면들이 있고, 또한 상담원의 어떤 사생활의 보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생활의 보호적인 측면. 좀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에 아무리 사람이 좀 의존적이고 좀 약해집니다. 누군가로부터 좀 도움을 받고 싶고, 그런데 전화 상담자가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좀 의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죠. 그러면
틈이 날 때마다 그 상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만나주기를 원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제 연예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스토커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새벽 2시고 3시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전화를 계속 해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만약에 집을 알려줬다면 지금 현재 자기가 집 앞에 있으니 꼭 나와달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담자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익명성을 지키는 것이 전화 상담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전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 전화 상담자가 내담자와 외부에서 만났다. 이럴 경우에 그 상담에게는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원을 자격을 박탈하거나 좀 당분간 상담을 못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두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도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익명성, 목표를 신속하게 정해야 된다는 신속성, 그리고 위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위기성, 그리고 선택, 내담자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화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음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예민하게 감성 있게 그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1회 단어에 맞는 상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화 상담에 대한 정의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